네, 다음은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 벽을 통한 열 손실입니다. 자, 문제는 열 전도도 K 이퀄 0.9 와트 퍼 미터 켈빈이고 높이 3m 그리고 폭 5m 그리고 두께 0.3m인 자,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상을 생각해 보자. 자, 어느 날 벽의 내부와 외부 온도가 각각, 그러니까 왼쪽 온도와 자, 오른쪽 온도가 각각 16도와 2도로 측정되었다. 자, 이날 벽을 통한 열 손실률을 구하시오. 자, 벽을 통한 열 전달은 자, 표면 온도가 주어진 값으로 일정하므로 자, 정상 상태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 구배가 실내에서 실외로 자, 요 방향으로 주어져 있고, 자, 위아래 방향과 지금 요 폭 방향으로는 두께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므로, 자, 마찬가지로 요 방향들의 열 전달은 무시하겠다. 요 방향, 자, X축에 대한 방향에 대한 열 전달로 가정해서 1차원으로 가정을 하겠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일정한 열 전도도 값을 줬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벽을 통한 정상 열 전달률. 자, 우리 사실 이전에 배웠던 형태입니다. 풀의 법칙 이용해서 Q 닷 이퀄 KA L분의 델타 T K 0.9 자, A는 3 곱하기 5 자, 요 면적입니다. 그죠? 3 곱하기 5에서 15 자, T1 마이너스 T2 그리고 L 해주게 되면 Q닷은 630 와트가 계산이 되네요. 자, 뭐 이렇게 풀어도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앞서 배운 자, 열 저항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열 저항은 자, 전도 열 저항의 경우 KA분의 L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K는 0.9 그리고 A는 15 자, L은 0.3 계산해 주게 되면 0.002 도시 퍼 와트 값이 나오고, 자, Q는 R분의 델타 T Q는 R분의 델타 T 하면 마찬가지로 위에서 구한 값과 같은 형태의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나일 경우에서는 사실 뭐 위의 방식으로 푸나 밑에 방식으로 푸나 밑에 게 오히려 더 길 수 있네 라고 하겠지만, 자, 앞서 설명했던 좀 여러 개의 다층일 경우에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 예제에 나와 있는데 강의에서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예제는 다 풀어 보셔야 되겠죠. 자,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접촉 열 저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봤던 문제들, 자, 다층 평면벽, 자, 대류, 전도, 대류가 일어나는, 자, 지금 벽이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우리 이제 가정에서는 두 개의 면이 잘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 실제의 경우라면 어떨까? 자, 실제 요 면을 자, 살펴보면 실제 아무리 매끈하게 가공한다 하더라도 현미경을 이용해서 보면 표면 조도가 발생합니다. 이게 거칠거칠한 면이 있게 마련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면과 두 번째 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는 것처럼 자, 한쪽 면이 거칠거칠하고 반대쪽 면도 거칠거칠하니 맞닿는 부분이 있을 거고 비어있는 부분이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비어있는 부분은 우리는 공극, 보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비어있는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해지지 않는 이상은 뭐 공기로 채워져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 부분에서는 이제 공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요 부분에 추가적인 열 저항을 또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열 전달률은 자, 접촉면을 통해서 흘러가는
열전달률이 있을 것이고, 공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요 보이드에서 갭에서의 열전달률 요 녀석을 더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면들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도 없을 뿐더러 케이스마다 다 다를 거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모델링 과정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뉴턴의 냉각 법칙의 형태를 취합니다. HA 델타 T의 형태. 자, 이때 H는 열 접촉 전도도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H는, 자, 요거 왼쪽으로 넘겨주면 H는 델타 T분의 Q 나누기 A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열 접촉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열 접촉 저항. 자, 열 접촉 저항은 H분의 1로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 대류 저항 같은 경우에는 HA분의 1로 정의를 한 거와 달리 열 접촉 저항은 H분의 1 단위 면적당 열 저항 형태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HA가 아니라 H. 자,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 켈빈 퍼 와트가 아니라 미터 켈빈 퍼 와트 형태. 자, A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조금 정의하는 게 다른 형태다. 헷갈리지 않도록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령 자, 우리 열전달 매체 해석할 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학생은 141쪽에 보면 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인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접촉할 때, 예를 들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 사이에 만약에 인슐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인슐레이션의 저항은, 자, KA분의 1. 자, 단위 표면적 면적이 같다면 뭐 A를 생략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KL K분의 L. K는, 자, 단열재의 경우, 제 경우 0.04 와트 퍼 미터 켈빈 정도의 K 값을 가집니다. 자, 길이를 뭐 똑같은 길이 뭐 0.1, 01 정도라고 하면 단열재의 경우에서는 0.25, 지금 단위 면적당이니까 미터 제곱 켈빈 퍼 와트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단열재가 아니라 이제 구리라면, 자, 구리로 채워져 있다면 R 값은 K분의 1, K는 386분의 똑같은 길이 0을 하게 되면 0.000026 미터 제곱 켈빈 퍼 와트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열 저항이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열 전달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죠? 저항이 작을수록 열 전달에 유리할 거다. 자, 그러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붙였을 때 열을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열 저항이 작은 게 유리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뭐 키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요 값을 낮추는 게 열 전달에는 훨씬 유리할 거다. 자, 가령 자, HC 접촉 열 저항,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크로미터의 표면 거칠기. 자, 뭐 거칠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거칠기가 거칠수록 저항은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이 면이 잘 붙기 때문에 저항은 뭐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10 마이크로미터. 자, 그리고 압력이 1 atm, 압력 1대. 그 계면에서 유체에 따른 그 계면에 유체가 채워져 있을 때 알루미늄 평판의 열 접촉 전도도를 살펴보면 공기의 경우 이 정도로 값을 가지고 다른 값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들 PC 혹시 조립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드에다가 CPU가 지금 부착되어 있고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이죠. 자, 그러면 효과적인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 발열을 나오는 이제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발열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냉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팬을 붙이죠. 쿨링 팬을 붙이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잘 달라붙어 있어야지, 열 전도가 잘 되어 있어야지 그 열을 빼서 팬을 통해서 배출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 앞서 봤던 대로 공극이 많다면 열 저항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열을 잘 전도하지 못한다. 발열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써멀 그리스를 보통 바르죠. 써멀 그리스라고 해서 열 전달을 잘하는, 그러니까 요러한 표면에 요 안에 공기 대신에 요런 유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상태로 붙이게 되면 요 틈새 공기 대신에 조금 열을 잘 전달하는 유체가 들어가 있으니 접촉 열 저항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열 저항 회로의 일반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